모든 불교는 사회 참여된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네. 미국 내에서 불교가 활발하게 사회 참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인지 아니면 불교의 이 사상이 사회 참여적이라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 불교를 보면요, 대부분이 단순히 명상수행을 하고 보살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사회 참여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사회 참여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거 가지고도 말이 또 많아요, 비판이. 왜냐하면 사회 참여적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사회 참여적이지 않은 불교가 있기도 한데,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냐, 불교가 아니냐. 또다시 이제 이분법적 사고에 또 빠지게 되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또 비판도 있고 그래요. 사회 참여의 모습이 다를 뿐이지 다 참여하고 사는 사실은 그렇죠. 네네네. 참여 자체가 네. 참여를 할 수 네. 있어. 네, 그렇죠. 네. 분리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 좀 네. 관심 있는 게 제가 지금 이제 생명 존중 사상에 네. 관심이 많은데 그 네. 이제 채식주의도 있고 환경운동 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셔가지고 네.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 너무 실천하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사실. 그래서 어떤 날은 보면 하루에 그 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플라스틱 컵들 몇 개씩 막 사용하게 되는 날이 네. 있고 나중에 막 죄의식을 만들면서 집에 가고 그러고 네. 음식도 이제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네네네. 즐겨 먹는데 못 굽면서 막 죄의식을 막 느끼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네. 갈등이 좀 있어요. 네네. 뭔가 내가 내 생각하고 행동이 네네. 다른 그 괴리감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은 이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그거에 네. 좀 너무 힘든 부분들도 많고 그 타인의 고통도 네. 이제 저는 이렇게 스트리트 길거리에 있는 그런 홈리스들 보면 그게 가슴이 아픈데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매일매일이 이제 그 생각과 내 현실 속의 삶의 그 큰 괴리감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다 그게 보여요. 근데 네. 그걸 내가 현실적으로 뭔가 실천하거나 바꿀 수 없는 그런 뭔가 나약한, 네. 무력한 네. 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뭔가 개인으로서 네. 우리 미약한 중생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티나카 스님이 얘기했던 거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화장실 휴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 안에 있는 폭력성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거. 그거부터, 그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나를 소중하게 다루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팅나탕 스님의 이제 해법을 활용을 해갔을 때 그런 방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다시 깊이 관찰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내 모습의 부분을 찾아서 변화시키는 거. 네. 선생님 말씀을 지금 들으며 강의를 들으면서 소감은 네. 굉장히 미국 불교가 사실 연기법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네. 정말 불교적인 거거든요. 네. 참 그렇죠. 불교를 하고 있어요. 네네. 거기다 또 참여 불교를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1%도 안 되는 숫자. 네. 영향이 이렇게 미미할까? 그럼 어디서 원인인가? 궁금해요. 그게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니까요. 거기는 프로테스탄트들이 박해를 받아서 종교의 자유를 찾겠다고 온 데잖아요. 개인의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옛날에는 교회 커뮤니티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제 작은 마을에서 산다면 사실 한국은 이동이 되게 많아요. 서울에서 부산 가기 쉽잖아요. 한 동네에서 딴 동네 가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 그 미국 갔을 때 나는 워싱턴에서 멀지 않으니까 2시간 반이니까 그냥 워싱턴에 있는 그 미술관 공짜니까 자주 갈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안 가게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가면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네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가 그냥 그게 그냥 평생을 가거든요. 그 동네에서 자라서 거기서 다 먹고 사고 직업 먹고 다 결혼하고 그냥 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있으려면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냥 거기 젖어 있는 거죠. 외부로 나가고 딴 데로 가면서 변화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제 그 퍼센트가 올라갈 거고. 근데 점점 이제 불교적 사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대학에서도 이제 명상 치료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버지니아에서는 이제 이 연기법과 관련된 비디오를 이제 교육학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불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사고 방식들을 이렇게 전파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교적인 퍼센트만 가지고 영향력이 너무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영향력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다. 네. 에리트 층에서 많이 불교를 이해하고 있지. 그렇죠. 엘리트층에서. 네. 그 통계는 최근에 2007년도 통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넘어서 제가 1%예요. 그 공급사를 했을 때 금종자녀가 5천 명인데 그중에 네. 법사가 8명이 있다더라고요. 오. 그건 미국 내에서는 필요 없으면 절대로 안 만들거든요. 8명이라는 5천 명이 8명이라는 법사가 필요하면은 그만한 문자가 확실하게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점점 늘어나고 그게 부대마다 좀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쪽은 퍼센트가 그러니까 전체 불교도 미국 전체 불교도의 한 40% 이상이 거기 다 몰려 있거든요. 전국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다 다른 교회가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네, 뉴욕하고 그럴 그러면. 때 네. 저거를 교회 십자가를 없애고 그냥 성전으로 해가지고 그 종교별로 그냥 자기 상징을 갖다 오면 종교도 하고 미사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늘어서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달라이라마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네. 그분이 자꾸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시고 사람들 가면 그분이 나타나시면 표가 다 팔려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공연장 이런 데 갈 수가 없어요. 네. 순식간에.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천도 네. 교회 평소에 교회 참여율이 별로 없잖아요. 교회 참여율은 낮죠. 낮은데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친구 하나는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상태의 어떤 친구로 보였거든요. 같이 잠깐 하게 됐었는데 친구 집에서 청소도 안 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걔랑 우연히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너무 억압적인 그 교리를 믿고 있다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근데 불교를 들으면 자기 마음이 편해진대요. 불교도가 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수행처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까 백인은 많은데 백인은 자선을 하거나 영상을 보는데 흑인은 전혀 못 봤다라고. 이제 제가 갔던 데가 동네가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쪽 가도 많지는 않은 거예요. 한두 명 보일까 말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모르겠어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오히려 흑인들은 쏟고 가까이 그러니까 창가학회나 그 다음에 일연종 그런 쪽에 더 많아요. 네. 우리 좀 신학적인 걸 강조하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분들, 그러니까 관심 분야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늘어났겠죠. 이주민의 불교, 네. 불교 이주민의 불교라든가 결국 중국 불교라든지 한국 불교라든지 네, 일본 불교. 네, 일본 불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거기대로 그냥 따로. 따로 그냥 네, 그냥 섬처럼. 이민자들. 예. 섬처럼도 있고, 근데 그 안에 또 와서 또 방문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확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영어로 안 하니까, 예. 그게 이제 확장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국민 포교만 됐지, 그러니까 미국인 포교는 안 된다는 얘기. 그게 거의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이유에서도 올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문화가 일단 자기네들이 바라는 문화랑 다르니까 거기에서 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안 가는 게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면 동양 철학을 하시는 분, 사상을 하시는 분 중에 사실 동양인보다 더 동양인 같은 권위적인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좋아하세요. 네. 이게 이제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포교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원하는 거를 이제 이쪽에서 주면은 되는데 원하는 걸 주었을 때 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하고 하셨으니까 그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후속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좀 많이 기울은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대만 불교를 배웠는데 네네네. 대만 불교의 대면의 참여 불교 해가지고 대만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나오고 미국에도 설의대학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게 미국에서 미국인들한테도 좀 포교가 됐나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 불교에 뭐 가는 사람을 본 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서부에 있었던 게 저는 동부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만 사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나 대만 사람들 중심으로 화교도 중심으로 많이 되고 전혀 없다라고 하기엔 뭐하게 대만 불교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 달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걸 해요. 그런 포교 활동을. 우드피시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맨날 세미나를, 그러니까 학자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거 활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대만 불교를 이제 접해서 익숙해지게. 근데 불교를 이제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미국에서 그냥 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교회도 철치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불교도 똑같이 접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성불교만 꾸준히 한 케이스보다는 뭐 상자부도 좀 했다가 성불교도 좀 했다가 티베트교도 좀 갔다가 뭐 대만 불교도 갔다가 뭐 그냥 다 섞여 있어요, 자기 안에. 어떤 애들은 요가와, 그러니까 힌두교와 불교 구분도 잘 못하고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구분해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네. 강의를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질문은 20년 전에 저희가 참여교제가 있는 시민단체에서 2년 전에 아시아의 참여교라는 책을 냈었는데 네네네. 그때도 미국 불교의 그 교육을 제가 봤었는데 네네네. 20년 만에 지금 강의를 하신다고 들어서 제가 늦게라도 왔는데 네네네. 제 질문은 뭐냐면 인류의 이 스승들이 되게 많으신데 지금 한국 사회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이따가 오신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 불교를 이해할까? 어렵죠? 제가 그 대답하기는. 그렇죠. 제 능력 바뀐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 질문을 미국 사람들이 던져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면 이 사회를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그래서 아까 그 참여불교의 그 터닝힐 거기 보면은 부처님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부릅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람들은 활동을 해요. 네.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지금 한국 불교를 보고 이 자승이나 정상 이런 이거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배려고 생각이 선생님.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 뭐 다 알지만 개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제가 그 로봇 누구였지 데이터 얘기했잖아요. 제규어를 타고 싶어가지고 나는 제규어를 타는데 그러니까 운전하는데 좌선을 하는데 제규어가 넓으니까 그게 가능하다. 그냥 그 차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오르버거기를 떠나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면 자기 안 될까요? 그렇죠. 그게 쉽진 않죠. 몸 닦아야 돼. 아니 저희 동생도 이제 저같이 그냥 뭐 가족적으로 그냥 부모님 믿고 계시는데 그냥 그 문화적으로 이렇게 스며들고 그러는데 근데 또 미국으로 가니까 거기에 또 젖어가지고 또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은 이제 그걸 이해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미국이 조금 이렇게 기독교적인 사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니, 기독교적인 사회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한테가 조금 힌트가 그런데 네. 일단은 한국의 교민들이 미국 사회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려는 대부분들은 개신교 쪽이 아주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이제 불교 신자들이 뭐 거기에 적응하거나 아니면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 한국도 그런 부분이 그렇죠. 어떤 네. 섬 같은 데는 네. 이제 좀 심한 경우지만 그 종교를 믿지 않으면 품앗이도 안 해주고 또 왕따를 시켜서 네네. 그렇게 그런 어떤 과도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민 사회는 어쨌든 기독교가 거의 대다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살려고 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기에 같이 어울려야 한국말도 하고 또 그렇죠. 고향 네네. 소식도 듣고 그래서 그것을 뭐 지금 여기서 뭐 이야기 해본들 네. 좀 계속 그거 예. 더 진도가 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떤 보면 개인의 그 선택인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좀 지말적인 거지만은 네, 선생님. 개념적인 점이 있어서 아까 네. 생각한 14개 개조 있었죠? 네네네. 14번째가 자신의 몸을 소중히 다룰 것 하는데 네. 나는 그 앞에서 이제 불살생, 불투도 이게 있어서 네네네. 불사음의 개념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네네. 예, 맞습니다. 네. 약간 이제 그건 아니고 보니까 내 나를 존중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아, 네네네. 여기는 상당 부분 내가 볼 때 네네. 불사음 개념이 들어있을 거예요. 네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아까 그냥 좀 일단은 조심스러워서 안 넣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때쯤에 잠깐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에코사트바가 있었는데 네. 내가 콘텍스트를 잘 몰라서 지금 하겠는데 네네. 혹시 에코 보디사트바의 줄임말이 네네, 맞아요. 그죠? 네네. 그렇다면 생태적 존재다 이렇게 번역하는 아. 것보다 생태보살하는 게 좋아요. 아, 센터보다 맞겠네요. 네네. 그래서 네네. 내가 맥락을 아, 정확히 모르는데 네네네. 네네. 그런 점이 하나 있었고 네네. 아마 또 시간이 없어서 그 마지막에 이제 수행과 참여 활동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서구 참여불교 문제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참 외로워요. 불교가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불교를 한 30년 전부터 네. 삶의 예술이다, 대아토 리빙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 저희 은사님들은 제가 이제 참여불교 무슨 칠천불교 이렇게 이쪽으로 하니까 네. 박선석은 왜 자꾸 외도로 빠지냐 이런 소리에서 나왔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재경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위안이 되고 어떻게 보면 나는 상당히 선교적으로 불교했구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내가 근데 박정준 얘기하면 별로 안 먹게 들어가는 것 같아. 아. 격이 슈나이드 이런 사람들이 먹게 들어가는 것 같아. 아. 30년 전부터 얘기하면 전부 다. 네네네. 지금 공경가격도 얘기하셨지만은 네네. 나는 그 30년 전부터 실천한 사람이에요. 역사를 내가 과외를 해가지고 네. 그 예를 들면은 그 공장에서 노동하는 여공들 네. 우리 배우들 엄청나게 과외를 많이 받아. 내가 절반을 육조 같은 데 다니면서 거기 이제 분들한테 나눠주고 다녔어요. 네. 30년 전에. 네? 그 며칠 전에도 5,000원짜리 카트인데 이제 네. 정년하다 보니까 이제 수입도 잘하고 네. 카트비 5,000원밖에 안 돼. 그래서 미안해서 7,000원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네. 우리 그 수행과 어떤 참여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네네. 난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네. 이 질문 자체가 버려야 돼요. 수행과 참여 참여할 때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이 네네. 균형은 맞는 말인데 네네. 이거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그동안 권태학적으로 늘 하는 얘기예요. 네. 우리 자비명상 하잖아요. 네네네. 네. 자비명상이 진짜 불교적이에요? 아니면 자비를 실천하는 게 더 불교적이에요? 자비를 실천하는 게 더.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자비명상, 자비실천을 구분할 수가 없어. 네. 맞아요. 물론 그것은 또 때와 장소에 따라서 약간 어느 쪽에 비중이 있느냐 이렇게 그렇죠. 다릅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가서 불교를 강의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뭔가 얘기해야 돼. 네, 맞습니다. 네네네. 아니 진짜 우리 참여불교 하자고 하는데 내가 2018년을 엄청 내가 했었는데 우리 한국 불교인들이 도대체 아직도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실망스럽고 하는데 네. 오늘 재경 박사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상당히 내가 희망도 되고 네. 또 이제 친구가 하나 생겼고 나왔는데 이제 카톨릭이라고 그러니까 쪽과 거시기하고 카톨릭 부디스트요, 선생님. 네네. 네. 내가 카톨릭으로 내가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핵심은 중요한 거 아닌데 네, 그렇죠. 종교에 있어서 그 어떤 순수성이라는 위험한 거 거. 네네네. 위험한 말씀. 방편이니까 가만히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몇 가지 네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미국 불교의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는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 제일 지금 그 불교 신자들이 늘어나는데 이제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승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전통적으로 큰 승단들이 있잖아요. 네네. 내가 알기로는 교단이 아마 특별하게 없을 거예요. 네. 아까 이제 건너간
일본 불교, 뭐 네네. 태국 불교, 한국 불교 나름대로 이런 게 있지만은 네. 그 자생적으로 뭔가 교단이라고 한 말은 이게 없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불교 신도들이 확장되는 게 상당히 더디다. 이게 지금 뭔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뭔가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마련되어야 미국에서 불교 신도가 확산될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왜 이게 잘 안 될까? 승단, 교단, 불교 이런 게 그런 게 제가 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1980년대에 나름 이제 그 스승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교단 비슷하게 생긴 거였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선셀타도 그렇게 자기네들 독자적인 게 생기면서 좀 분원도 낼 수도 있고 거기서 배운 사람이 딴 데 가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이제 그 섹스 스캔들이 나고 막 하면서 이제 다 무너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스님을 이제 자기네들 공동체는 있고 내가 원하는 스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 형태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태가 된, 네, 이제 수행을 그냥 모여서 하는 정도? 리더가 있다가 리더가 또 안 맞으면은 그냥 이제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일단 알겠습니다. 재민 교수가 강사로 바뀌었구나. 네? 강사로 바뀌었어요. 네, 계속 강사를 바꾸는 거죠. 저는 그 미국 불교 특성이 네네. 저는 물론 문외한이지만 제가 조금 보는 걸로 일반화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불교가 아직까지는 어떤 반작용의 불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자본주의와 물질적 풍요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정신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으로 또 어떤 개인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자비와 어떤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그리고 환경 파괴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생태적인 삶으로 이런 반작용으로 가서 상당히 어떤 실천적이거나 아니면은 또 한편에서는 그 마음 공부에 충실한 거죠. 오히려 연기론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어떤 나 자신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수양 이런 거에 충실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면 제가 볼 때는 좀 깊이가 떨어진 게 아닌가. 불교적 깊이, 심오함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상당 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미국적인 자본주의랑 결합하면서 상당히 명상 같은 데서 그런데 상품화되는 것이 아니냐 불교 자체가 또 이렇게 반작용으로 공동체를 지향한다 하면서도 또 불교적 미국적 특성으로 가는 거죠. 네네. 뭐 기독교랑 결합한다든지 공동체로 간다면서 또 상당히 개인화가 돼버리고 또 이런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저도 어느 정도 동일하게 반작용으로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생각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데 풀 수 있는 그 사상과 중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 반작용으로 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기는 한데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좀 얕은 경향은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걸 힘들어하고 그래서 불교 학계도 봐도 처음에는 다들 불교 경전, 불교 철학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그렇게 철학을 하겠다 내면 패널 구성이 안 돼요. 네. 참여운동, 뭐 여성 불자들 뭐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그래야지 패널이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게 미국적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필요한 걸 알 만큼 알았다. 더 알 필요 없다. 우리 이거 응용해서 바로 간다. 하는 실용주의적인 그런 드러나는 거라고 또 저는 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학교에서 너무 놀랐거든요. 아니 이거 공부 안 해 이걸 이제. 네. 한국 사찰 좀 가보셨어요? 네? 한국 사찰. 한국 사찰은 어디 갔었더라? 제가 가던 데는 그 전통 사찰은 아니었고요. 네. 딴 데만. 잠깐만요. 아까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네. 제가 생각하는 이동 교수님이 그 반작용으로서의 미국 불교 얘기 하셨는데 그런 흐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불교나 동양 사상이라는 게 이제 물질 문명이 쪄들고 무슨 히피들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불교도 이제 일종의 약간의 그런 물질 문명에서 이제 벗어나고 해방되고 하는 약간 그 동양의 신비주의적인 이런 쪽에서 뭔가 불교에서 많이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한쪽의 흐름은 처음에 불교를 그런 정도로 생각하다가 제가 아까 불교를 삶의 예술이라고 했지만 불교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게 진짜 당연하게 신비고 초월하고 이건 네, 아니구나. 네. 오히려 답을 미국인들도 스스로 찾아가는 이런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네. 네, 그게 그래서 심오함의 경지가. 그래서 이제 그런 반작용적인 것만이 아니라 네, 그런 또 흐름도 있다. 아, 네네, 그럼요. 네, 그게 그 참여불교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나타난 거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DT 스즈키가 소개한 선이 아닌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심리주의적 그 경험과 체험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설명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논문 하나 쓴 거는 스즈키 다이섹트가 DT 스즈키식의 불교다. 이게 선불교다. 이거는. 그거에서 상품으로 판매를 한 거다. 일종의. 왜냐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랑 계속 접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네. 뭘 좋아하는지. 그 서로 그 서로 필요한 거를 주고받았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네,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먼저. 박경준 선생님 하신 거나 정리를 하면 초기에는 반작용의 불교였다가 1단계는 네네. 두 번째 단계 가서는 이제 불교를 제대로 아는 네네. 쪽으로 갔는데 네. 제가 볼 때 세 번째 단계 와서 다시 또 미국화하는 그렇죠. 프라그마티즘 불교라 그럴까? 네네. 그런 식으로 불교가 미국 불교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네네, 맞습니다. 지금 3단계죠. 네. 그렇게 아니, 보고. 그거는 조금 더 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이제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군요. 프레그마티즘이라는 게 미국적 영향이 아니라 불교 자체가 프레그마티즘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죠. 네, 그거는 또 그게 논의를. 제 질문은 이겁니다. 뭐냐면요. 말씀하신 그 미국 불교를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것이 그 한국 불교의 전통하고 어긋나지 않아요.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거든요. 예컨대 아까 14개의 서원 같은 경우는 초발심 작용문에 개초심 학일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날 것인가라는 생활 윤리라는 부분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노숙자 수행이라든가 아우슈비츠 수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백골간의 수행의 전통하고 그대로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미국 불교와 한국 불교가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한국 불교는 가고 미국 불교는 참여 불교적 해석으로 가느냐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간다면 그 교단, 승단의 유무의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한국 불교에서 초발심 자용문을 배우고 처음에 입문한 자들은 승단 공동체에 적응해야 되고 거기에서 맞는 요구사항을 갖다가 내면화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불교를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체성을 일치시켜야 될 교단은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떤 자기들의 합리적인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실천 부분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용이 같은데도 왜 이렇게 전혀 극단적인 서로 다른 양식이 나타나는가는, 이른바 폐쇄 승원의 존재하고 그러한 공동체 규율을 강요하는 그런 전통의 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 전통은 사실은 없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것도 너무 극단적인 사고방식 같아요. 좀 더 나중에 토론합시다. 이거는 나중에. 그거에 관해서 한마디만.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딱 하나. 저는 끝나고 나서 또 비공식적인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토론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들으면서 교단의 유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여기서는 교단에 순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비트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싫어서 그런 거를 강요 안 하는 그런 종교를 찾았고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확산시켜서 발전시켜 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관심 분야가 달라서 그 사람들은 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회를 좀 바꾸고 싶었다는 열망이 강했던 젊은 세대였거든요. 그때 지금 나이 든 사람들. 그렇다고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불교라는 것은 수단이지 불교 자체는 어떤 해방구라든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조금 더 다시 좀 더 고민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네. 목표로 하는 것을 불교에서 가르치면 찾은 거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거기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네.